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3시의 독백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82살의 노인입니다. 그녀는 높은 학력도 든든한 배경도 없이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단 7일 동안 은행을 1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매번 말 한마디 없이 곰팡이가 슬고 눅눅해진 지폐 뭉치를 창구 직원에게 건네면서 말이죠. 그 금액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점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집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많은 현금은 어디서 난 걸까요? 그녀는 정신이 나간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모든 사람을 울릴 만한 충격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의 영상으로 들어가 이 10년 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인 남산 맨션. 골목은 좁고 벽은 칠이 벗겨져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파트 외벽에는 임대 전단지가 붙어 있고 전선들은 마치 말라 비틀어진 뱀처럼 처마를 휘감고 있습니다. 옥상 텃밭에서는 누군가 깻잎을 키우고 있죠. 이 오래된 동네의 공기 중에는 항상 습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어느 집에서 빨래를 했는지 무슨 반찬을 볶는지 온 층이 다 알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웃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건 터진 수도관이나 에어컨 설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4층에 사는 82세 할머니 김 기자 씨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머니 이번 주에 은행 몇 번 갔는지 알아? 우리 부녀회 단톡방에 기록 다 있어. 월요일에 2번, 화요일에 3번, 수요일에 2번, 목요일에 1번, 금요일에 4번이야. 진짜? 4번이나?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아니면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지 않아? 매번 돌아올 때마다 엄청 지쳐 보이고 옷도 축축하게 젖어 있어. 우리 손녀가 그러는데 할머니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대.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죽은 쥐 냄새 같기도 하대. 이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그들의 낙은 TV 시청보다 이웃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에어컨을 좀 세게 틀면 단톡방이 시끄러워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못하면 경비원이 바로 인터폰을 누르죠. 그런 곳에서 김 기자 할머니처럼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뀐 사람, 하루에 2~3번씩 은행을 들락거리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기 딱 좋았습니다. 원래 그녀는 이 건물에서 소문난 구두쇠였습니다. 폐지나 플라스틱 병을 주워올 때마다 잘못 깬 듯 반듯하게 정리해서 끈으로 묶어두곤 했죠. 은행에 가는 날은 오직 월말, 고물상에서 돈이 들어오는 날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카메라 기능조차 없는 구형 폴더폰을 썼고 20년 넘게 살면서 수도요금 고지서 한 번 제대로 나온 적 없을 만큼 물을 아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재활용 자루를 들고 나가지 않았고 아래층에서 신문을 말리지도 않았으며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빨래 건조 공간을 두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장바구니 하나를 들고 매일 2~3번씩 밖으로 나가 종로 탑골공원 옆 우리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가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그날 동생 통장 정리해주러 갔다가 은행 앞에서 딱 봤잖아. 가방에서 뭘 꺼내는지 알아? 떡이 된 지폐 뭉치였어. 돈이 서로 달라붙어서 물에 불렸다가 말린 것 같더라니까. 창구 직원한테 바꿔달라고 하는데 곰팡이가 펴서 못 쓰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 박 여사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경찰이잖아. 요새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노인들 시켜서 자금 세탁한대. 생각해봐. 80 넘은 노인네가 무슨 현금이 그렇게 많아. 은행을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예금을 인출해서 자금 세탁하는 거 아니겠어? 인출이 아니라 입금이면 더 수상하지. 누가 요새 헌돈을 입금해. 혹시 집에 시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면 어떡해. 너무 무서운 얘기 같지만 뉴스 봐봐. 고독사하고 3개월 뒤에 발견되는 일도 있잖아.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공기마저 팽팽해졌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노인이 이제는 단톡방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외출 시간을 기록하고 누군가는 뒷모습을 찍어 아파트 입주민 방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집에 시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최 여사가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손녀가 그린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손녀가 세어봤는데 이번 주에만 은행을 14번 갔어.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 경비실 가서 따질 거야. 이런 거 더는 못 참아. 만약 진짜 불법적인 일이면 우리 아파트 전체가 휘말릴 수도 있어.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괴짜 할머니에 대한 신뢰는 바닥난 지 오래였고 경계심만 남았으니까요.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우리은행 종로지점 창고 직원이 대리는 방금 받은 너덜너덜한 지폐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떡처럼 눌어붙은 10,000원짜리 지폐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할머니 무슨 무덤에서 돈을 파오셨나? 돈 상태가 왜 이래? 벌써 닷새째입니다. 매일 같은 쭈글쭈글한 얼굴, 같은 낡은 장바구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9권 지폐들.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몇 장은 검은 반점이 피어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정체불명의 액체가 말라붙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은행 규정상 심하게 훼손된 지폐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출처를 반드시 기록해야 했습니다. 첫날 할머니는 집에서 찾았다고 했고 둘째 날은 친구가 남겨준 거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아예 입을 다물고 가방만 창고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감 대신 기묘한 집착과 조심스러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대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노인들은 은행을 무서워하고 보이스피싱도 겁내고 숫자도 잘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빈도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며칠 연속으로 헌돈을 가져와 교환했는데 매번 3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합치면 벌써 일 5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오고 점심 12시에 오고 지금 또 오셨어요. 이 대리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저 돈 냄새가 최근에 찾은 게 아니라 몇 년은 묵힌 것 같아요. 오후 4시 지점장도 불려 나왔습니다. 지점장은 기록을 훑어보더니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규정대로 신분증 사본 첨부하고 이 정도 훼손권이면 한도 초과 보고 올려야 할 수도 있어. 본점 영업부에 보고해. 이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려던 찰나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들 최근에 발견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오래 뒀던 거야. 썩을까봐 얼른 밖으로 왔어. 집에 더 있으세요. 3초 정도의 망설임 끝에 차갑고 딱딱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없어. 다 바꿨어. 이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지점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즉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우리은행 종로 지점인데요. 며칠째 곰팡이가 쓴 거에게 현금을 가져오는 노인분이 계셔서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고 행동이 이상해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안전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0분 후 경찰 2명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침착해 보이는 장 팀장과 수첩을 든 젊은 김순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 대리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거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전부 현금 교환이에요. 계좌 이체나 고액 입금도 아니고 이 대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돈이 심하게 부패했어요. 번호조차 안 보일 정도로 물에 불어터진 것처럼요. 사는 곳은 말 안 하던가요? 아니요. 근데 며칠 전에 열쇠고리에 남산맨션 402호라고 적힌 걸 봤어요. 장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폈습니다. 그 아파트 알지? 김순경이 작게 덧붙였습니다. 지난달에 층간 소음 신고 들어왔던 곳입니다. 가보자. 장 팀장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 경험상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저녁 5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낡은 남산맨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 팀장은 내리기 전 놀라지 않게 조심해. 일단 관찰부터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4층에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섰을 때 문틈 사이로 젖은 종이 펄프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악취가 새어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복도의 다른 집, 현관문들이 동시에 살짝 열리며 이웃들이 내다보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김 기자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단단히 밀봉된 비닐봉지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벨소리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세요. 장 팀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종로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은행 연락을 받고 확인차 들렀습니다. 잠시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순경은 문틀을 살피다가 겹겹이 붙은 낡은 경고문 스티커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적침을 금지, 해충주의.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팀장님, 문틈에 테이프 자국이 있어요. 냄새도 보통 곰팡이가 아닙니다. 밀실처럼 너무 오래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장 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지시했습니다. 가서 경비실 CCTV 확인해봐. 난 한 번 더 설득해 볼게. 그때 문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노인의 슬리퍼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장 팀장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저희는 어르신이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보건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몇 초 뒤 떨리고 쉰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난 괜찮아. 며칠 있으면 다 정리돼. 작지만 필사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뭘 정리하신다는 거죠? 몸은 괜찮으세요? 댁에 누구 또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만 확인하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안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3층의 최 여사가 계단참에 나타나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저 집 진짜 문제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요 한두 주 동안 문이 열린 걸 본 적이 없어. 악취가 온 건물에 진동을 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요. 문도 못 여는 거 봐요. 분명 구린 구석이 있다니까. 2층의 박 여사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남편 알레르기 도졌잖아요. 의사가 공기에 곰팡이균이 있는 것 같대요. 문 따고 들어갈 수 없나요? 장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최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가 은행 들락거린 그 할머니 맞죠? 은행도 신고했다면서 뭘 망설여요? 시체라도 썩고 있으면 어쩔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 거리가 가까운 이 낡은 아파트에서 소문은 3분이면 전층으로 퍼져나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 기자 할머니는 그 피고석 한가운데 앉혀졌습니다. 장 팀장은 무전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무 일 없으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안 그러시면 강제 개방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 뒤에서 10초간의 정적. 그리고 다시 그 쇠처럼 차가운 목소리.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며칠 뒤면 다 처리한다고 했잖아. 장 팀장은 김순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경은 현장 사진과 주민들의 진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위한 증거였습니다. 장 팀장은 보건소와 구청에 긴급 위생 점검 및 안전 확인을 위한 출입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날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아파트 복도는 대낮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소방대원 2명이 문 개방 장비를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낡은 시멘트 벽을 울렸습니다. 김 기자 할머니는 문 바로 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검은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돈 뭉치에 파묻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 천장 구석에 매달린 20와트짜리 전구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빛 아래 벽면과 침대 주변으로 겹겹이 쌓인 비닐봉지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성벽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장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통보였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에 따라 지금부터 긴급 출입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버티다 결국 쾅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순간 갇혀있던 공기가 터져나왔습니다. 구역질이 날 듯한 지독한 곰팡이 냄새, 젖은 종이 썩는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복도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우! 젊은 구청 직원이 입을 틀어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시체 냄새 아니야.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장 팀장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마디를 뱉었습니다. 시체가 아닙니다. 곰팡이 빈돈입니다. 집안 어디에도 피자국이나 흉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 책상, 장롱 위, 침대 위, 심지어 냄비 속까지 돈이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지폐들. 10,000원권, 50,000원권이 뒤섞여 어떤 건 비닐에 쌓여 있고 어떤 건 축축한 공기에 노출되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개밥처럼 뭉쳐진 돈덩어리들이 악취의 근원이었습니다. 완전히 돈이 발효되는 창고내 김순경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 손전등 빛이 마침내 김 기자 할머니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밀랍 인형처럼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지만 극도의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돈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고!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아들 몫이야. 손대지 마. 그녀가 껴안고 있는 비닐봉지에서는 검은 물이 배어나와
그녀의 손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다 까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마치 죽은 자식의 유골함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 팀장은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경계했습니다. 장 팀장은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많은 돈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왜 은행에 안 맡기고 집에 두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내 아들 목숨값이야.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시선을 돈더미에서 장 팀장에게로 옮겼습니다. 우리 지훈이, 박지훈이 목숨값이라고. 시간은 201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의 어느 산길, 밤새 비가 내린 뒤였습니다. 아침 6시 30분, 박지훈 씨는 관광버스 시동을 걸고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그는 서울에서 온 등산객들을 태우고 설악산 단풍 구경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무사고 경력의 베테랑 기사였고 성격이 서글서글해 단체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강원도 가요. 밤 10시쯤 도착할 거야. 김 기자 씨는 빨래를 개며 전화기를 어깨에 끼우고 받았습니다. 알았다. 매번 뭘 그리 보고 하냐. 너 옷 다 해줬다며? 다음 주에 새 거 사갈 테니까 차 조심이나 해.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목소리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엄마. 날 추운데 창문 꼭 닫고 있어. 아우, 잔소리. 알았다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들도 끊지 않았습니다. 이 통화가 아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1시 53분, 강원도의 한 내리막길.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피하려다 박지훈 씨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살았고 승객들은 경상을 입었지만 박지훈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뉴스는 살신성인 기사, 승객 구하고 희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하루 종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기자 씨는 그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아들의 전화가 없어 먼저 걸었을 때 받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지훈 씨 어머님 되시죠? 여기 병원입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세탁기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영안실에서 차갑게 식은 아들을 보며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의사는 즉사해서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실신했습니다. 장례 후 여행사 보상금과 생명보험금, 산재 보상금까지 합쳐 총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나왔습니다. 양복 입은 직원이 수표를 내밀며 아드님 위로금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돈으로 보이냐? 우리 지훈이는 돈으로 못 받고. 그녀는 수표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주위의 도움으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돈이라도 보고 만져야 지훈이가 곁에 있는 것 같아. 그해 겨울 김 기자 씨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해 지금의 남산 맨션 402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살았던 동네였고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김 기자 씨의 인생은 두 동강 났습니다. 아들을 키우던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아들을 지키는 고독한 시절. 처음 1년은 돈을 비닐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적어서요. 2년 차부터는 장부를 만들어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원은 아니었지만 이 지폐들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오로지 노령연금과 모아둔 쌈짓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찬물로 씻고 불도 켜지 않고 살았습니다. 3년 차 되던 해 장마철 집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돈 봉투를 열었을 때 지폐에 검은 반점이 생긴 걸 보고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돈 살리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젖은 돈을 베란다에 널어 말리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찢어진 돈은 테이프로 붙이고 돋보기로 일련 번호를 확인해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7시에 일어나 죽 한 그릇을 먹고 의자에 앉아 돈을 손질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나 엄마, 돈 좀 그만 세고 불 좀 켜라고 하면 그녀는 안 세면 너 잊어버려 라고 답하며 울다가 깼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돈은 썩어갔고 바스라져 흙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돈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기로.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까봐 매일 조금씩 마치 개미가 짐을 옮기듯 날랐던 것입니다. 사연을 들은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그녀의 검게 물든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 돈 저희가 깨끗하게 바꿔드릴게요. 이제 혼자서 그만 고생하셔도 돼요. 김 기자 할머니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돈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장 팀장은 곰팡이 핀 돈으로 가득 찬 이 작은 박물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전문업체 불러서 방역하고 돈은 은행이랑 협조해서 전액 감정 및 교환 절차 밟도록 합시다. 김 기자 씨 사건이 알려진 날 밤 아파트 단독방은 4시간 동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욕하지 않았고 냄새 타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조용히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밤늦게 우리가 너무했네라는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문 청소업체가 투입되어 3일 만에 곰팡이와 악취를 제거했습니다. 은행은 최종적으로 약 2억 7,500만 원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었고 나머지는 훼손이 심해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덤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 걷어간 거야. 그 후 아파트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그 할머니 돈이 3억 가까이 된대라고 말하자 자칭 자산관리사라며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갑자기 친한 척하며 반찬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늘었죠. 이를 감지한 장 팀장은 다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제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사회복지사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주민회의를 소집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기자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시며 모든 재산은 합법적인 유산입니다. 누구든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서에서 준비한 작은 감사패를 꺼냈습니다. 모성애로 지켜낸 10년의 시간, 그 숭고한 뜻을 기리며 집으로 돌아온 김 기자 할머니는 이제 깨끗해진 방 안에서 아들이 야시장에서 뽑아줬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교환한 돈 중 1억 원은 노후 자금과 간병비로 예치하고 나머지 전액을 아들이 다녔던 중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기부 조건은 단 하나. 기부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대신 강당벽에 이 문구를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박지훈 장학금. 꿈을 향해 달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돈도 사람도 1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
잡을 수 없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할머니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지훈이도 보내주고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야지. 10년 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으로 들어온 빛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도 외로움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한한도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습니다.